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오늘도 정민민사법 완전정복으로 모시겠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 읽어보는 이 정도만이라도 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뭘 더 많은 걸 기대하십니까? 더 많은 걸 하고 싶은 분들 좋습니다. 공부하십시오. 좋죠. 어쨌든 그 완전정복 636페이지 점유의 종류, 점유의 태양. 점유의 태양이라면 생각나는 게 많습니다. 옛날에 학원 수업하러 가면은 선생님 도대체 태양이 뭡니까? 이래 묻는데 설마 내가 그 선 말하는 거 알겠죠? 선 아들 말하는 거 알겠죠? 태양인가? 참, 나 무슨 그런 지엽적인 게 빠져 그래. 점유의 종류, 점유의 유형 뭐 한문으로 쓰면은 그렇게 쓴다 이거죠. 일단 자주점유, 타주점유 이래 나오면은 구별 기준이 소유의사 있으면 자주점유, 소유의사 없으면 타주점유. 소유권이 있나 없나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의사가 있나 없나를 가지고. 소유의사 가지고 있어도 뭐 소유권 없는 놈 많죠. 도둑놈들. 소유의사가 있으니까 훔쳐가겠죠. 그런다고 해서 소유권을 적시를 취득하는 건 아니죠. 물론 남의 물건을 매입함으로써 적시 취득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선의취득 요건이 구비가 되면. 그렇지만 그런 요건이 구비 안 된다면 소유의사 있는 것만 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소유의사 있는 것만 가지고 소유권이 취득된다면 뭐 한다고 공부해, 뭐 한다고 일을 해, 소유의사만 가지고 다 주스로 다니지. 관념을 가지라는 겁니다. 관념을. 내가 말하는 그런 것들을 외우는 것도 필요 없는 거고, 구별 실익 또 이런 거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취득시효가 뭔가 공부하시라고, 무주물 선적이 뭔지 공부하시고, 점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이 뭔 줄 공부하시라고. 그게 뭔 줄 알면 소유의사가 왜 필요한 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거꾸로 하고 있어요. 판단 기준, 소유의사 유무는 점유 개시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점유 개시 시를 기준으로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한다는 거. 주관적인 거 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해. 주관적 네 마음 안에 뭐가 들었는 내가 알 게 뭐야. 어쨌든 뭐 지상권자,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은 권한의 성질상 타주 점유겠죠. 전세권자니까. 권한의 성질상 자주 점유에 해당하는 거. 예, 근데 매매 계약이 있었다면은 실제 그게 무효라 하더라도 그건 나중에 문제고, 일단 매매에 의해서 점유를 넘겨받았다면은 자주 점유. 매매에 의해서 점유를 넘겨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는 건 아닙니다. 소유권 취득할 여지가 있다는 거지. 매매에 의해서 그 점유 넘겨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 취득할 것 같으면은 무조건 물건 사러 다녀. 도둑놈한테 사든 훔친 놈한테 사든. 훔친 놈한테 샀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돈 줬으니까 소유권 취득한다. 말 안 되죠. 선의취득 요건이 구비하면 소유권 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에휴, 맨날 그렇게 수업하면 재미는 있을 건데 뭐 재밌는 거하고 실력 느는 거하고 또 관계없죠. 경계착오로 인접한 토지가 매수한 토지에 속하는 줄 알고 경미한 경계착오라면 그 부분까지 자주점유를 인정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 경미한 경계착오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효 취득할 여지는 있습니다. 상당한 정도로 초과했다면 타주점유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시효 취득 못합니다. 무조건 깔고 앉아가 100년 객이면 자기 거 되는 줄 아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무조건 깔고 앉아가 100년 객이면 네 거 될 것 같으면 뭐 한다고 공부해. 깔고 앉아나 있지. 권한의 성질상 타주 점유에 해당하는 거.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매매계약 체결 후 안 넘겨주고 점유하고 있으면 타주 점유가 될 거고, 매매계약 체결 후 점유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뭐 대금을 완납 안 했으면 타주 점유일 거고, 그냥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 보는 겁니다. 이것도 지고지순한 불변의 진리가 아니고 시대가 흐르면 상황이 바뀌면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 이러할 것이라는 겁니다. 판례나 외워가지고 그게 답인 줄 알고 아유 넘어갑니다. 근데 점유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하면 일단 자주점유를 추정해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 물건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자주점유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자주점유 아님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자주점유 주장이가 시효
주장하면은 그 시효취득을 깨뜨리려고 하면은 그 사람의 점유가 자주점유가 아니라는 걸 시효취득 주장하고 있는 그 점유자에 대해서 깨뜨릴 사유를 입증해야 됩니다. 뭐 추정의 범위, 점유취득 원인이 된 권해의 성질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고, 그게 불분명할 때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는 거고, 추정될 때 깨뜨릴 원인을 입증하면 깨뜨려지는 거고. 지엽적인 거에 빠지지 마십시오. 점유자가 점유 권원의 입증에 실패한 경우 그래도 자점유 추정은 받겠지. 매수인이 자기가 매수했다고 했는데, 근데 점유하고 있는 자가 자기가 매수했다고 했는데 그걸 입증하지 못한다는 것만 가지고 자주점유기 추정이 번복되는 건 아니라는 거. 악의의 무단 점유는 그 자주점유기 점유 추정이 깨진다는 거. 점유 권은 될 수 있는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단으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하면은 그 자주점유 추정은 깨진다.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그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않고 오히려 소유자가 보존 등기하는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은 그 점유자는 자주점유 추정이 배제될 것이다라는 거. 그 정도 하겠습니다. 점유 대양의 전환, 타주 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매수 소유자 자주 점유하고 있죠. 소유자 자주 점유하고 있죠. 그 사람이 매도 후 내가 잠깐 조금 빌려 쓰자. 그러면 타주 점유로 바뀌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빌려 쓰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한테 야, 내가 빌려 쓰는 거 그거 내달라, 내 걸로 하자. 야, 지금부터는 내 거다. 이렇게 소유 의사를 표시하면은 그 자주점유로 전환될 수 있겠죠.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그 다음에 점유할 본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한 점유를 선의점유, 없는 줄 알면서 또는 의심하면서 하면은 악의점유, 어떤 선의점유로 추정된다는 거. 근데 선의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배소 판결을 받으면 이건 소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점유로 본다는 거. 이것도 시효취득, 선의취득, 그다음에 과실수취권,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그걸 이해를 하면은 왜 구별실익이 있는가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본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믿는데 과실이 있으면은 과실 있는 점유, 과실이 없으면 과실 없는 점유, 과실 없는 점유를 무과실 점유를 하는데 무과실 점유 추정 규정은 없습니다. 무과실 점유 추정 규정이 없다는 말은 점유자 스스로가 자기의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시효취득이나 선의취득 쪽에서 구별실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객관식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지문에 다음 중 선의점유, 악의점유 구별실익이 있나 없나, 과실 있는 점유, 과실 없는 점유 구별실익이 있나 없나. 그럼 보기 지문에 5개 중에서 그 내용을 이해하면은 당연히 이걸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외우고 앉아 있어. 넘어갑니다. 재미없어서. 들으면서 니나 재미없지 나는 재미있다고. 재미있습니다. 실제로 민법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 재미를 책 읽는 정도 가지고는 다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직접 점유 취득, 직접 점유 원시 취득. 산토끼 잡으면은 산토끼 무수물이겠죠. 산토끼도 누가 기르나? 산에 있는 산토끼 무주물이겠죠. 먼저 잡는 사람이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죠. 그 소유권 취득하는 건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환경법 이런 거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공법상의 문제이고, 지금은 우리는 민법상 소유권 취득하냐 못하냐 그걸 보고 있습니다. 유실물.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걸 유실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집에 기르는 토끼가 집을 나갔어요. 무주물일까? 유실물일까? 집에 기르는 토끼 원래 야생동물이었을까? 야생동물이면 야생 상태로 돌아가는 즉시로 무주물이 될 거고, 그런 게 아니라면, 예, 근데 집 나간 소, 집을 나가는 즉시로 무주물일까? 유실물일까? 소는 집 찾아오는데 유실물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지. 그때 그 소가 항상 유실물인가, 항상 무주물인가, 그렇게는 말 못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소도 원래 야생 소면은 울타리 넘어가는 순간 무주물이지. 야생 소가 아니고 약간 울타리 벗어난 소는 뭐 유실물이 될 수도 있겠지. 집 잘 찾아 들어오는 소면은 유실물 아니겠지. 무주물이면은 가져가는 사람은 무주물 선점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유실물이라면 유실물 습득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가 있는데 6개월 동안 공고를 해야 될 거고, 유실물 아닌데 가져가면 절도지 뭐. 실제로 점유가 그렇게 재미있는 건데 사람들이 점유를 이해를 못하니까 무지 어려워하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니는 소유권도 이해하냐? 소유권도 이해 못하면서 점유권만 어렵다 하고, 소유권 하면 소유권 어렵고 죽겠다 하고, 어려워도 그냥 봐두는 겁니다. 이게 전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엽적인 것만 떼서 보면은 황당한 거죠. 다 거짓말이지 뭐. 직접 점유, 특정 승계, 매매에 의해서 현실 인도 받을 수 있겠죠. 뭐 간이 인도 받을 수도 있고, 직접 승계할 수도 있고, 직접 점유, 포괄 승계할 수도 있겠죠. 뭐 상속 받으면 되고, 해서 합병 일어나면 되고. 간접 점유의 취도, 이게 결국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나든가 또는 뭐 점유 개정 이런 거 이야기할 것인데, 점유 개정이 일어나면은 그 간접 점유가 원시 취득되겠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 양도를 받으면은 간접 점유를 승계 취득하게 되겠죠. 또 여기 와가지고 승계 취득, 승계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원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저 앞에 가서 공부하고 오십시오. 점유권 취득의 효과, 원시 취득할 때도 있고 승계 취득할 때도 있고,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분리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앞사람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특정 승계일 때. 포괄 승계인 경우에, 근데 상속인 경우에는 그것만 가지고는 자기 점유만 분리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 새로운 점유 취득 원인이 있다면은 그거는 새로운 권론에 의한 것이니까 분리 주장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분리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 다음에 점유 승계 시 점유 효과의 승계 여부라는데, 효과는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효과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은 자가 효과까지 승계한다면은 점유 넘겨받은 자가 직접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있겠지만 효과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효 완성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이전 등기되면은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 등기가 유효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또 다른 문제고, 점유도 소멸할 수 있겠죠. 목적 물건이 없어지면 뭐 깡그리 없어지는 거지 뭐. 지금 아이스크림만, 뭐 통은 또 별개로 하고 아이스크림만 한 입씩 먹으면은 권리가 줄어들겠죠. 다 먹으면은 소유권도 없어지고 점유도 없어지는 거죠. 뭐 물건이 있어야 점유를 하지, 물건이 있어야 소유를 하지. 몸속에 들어간 거 신체 일부가 됐겠지, 녹아가지고. 포기할 수도 있겠죠. 버스 타고 가다가 내리면은 버스 점유권 포기하고 내리는 거겠죠. 설마 버스 소유권 포기하는 건 아니겠죠. 네 소유권 없었잖아. 뭐 형사적 제재로서 몰수를 당하는 경우, 그 다음에 수용당하는 경우, 혼동에 의해서 소멸될 수도 있고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될 수도 있는데, 점유권은 혼동하고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 본권은 혼동과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점유는
소유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점유가 혼동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죠. 소유권 가진 자는 점유가 혼동으로 소멸한다면 소유권은 있지만 점유 못한다는 말이 돼버리잖아요. 점유권이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 이러면 내가 한번 탄 버스는 10년 동안 20년 동안 누가 타면 안 돼. 왜? 내한테 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점유권 자체는 혼동이나 소멸시효하고 관계없다는 거. 직접 점유의 소멸 원인 그냥 이런 것들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시고 점유권의 효력 뭐 공시적 효력이 있는 것도 있고 뭐 보호적 효력이 있는 것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일정한 점유 요건이 구비가 되면 권리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한번 보는 겁니다. 정리해 놓고 점유의 효력은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불문하고 인정된다는 거. 점유는 동산 소유권과 질권의 취득 요건인데 점유는 유치권과 질권의 경우에는 취득 요건인가 동시에 효력 유지 요건이라는 거. 그냥 한번 정리해서 보는 거고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저게 머리에 잡혀야 되는 것이지 지문 하나 외워가지고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점유의 추정력, 점유 종류의 추정력 앞에서 개별적으로 봤는데 소유의사, 즉 자주점유, 병원, 공연, 선의점유까지는 추정 규정이 있습니다. 무과실 점유 추정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선의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배소 판결을 받으면 이때는 소 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로 본다라는 거. 근데 자주점유자가 배소 판결을 받으면 배소 판결 확정 시부터 타주점유로 본다. 뭐 그런 거 구별하시고 점유 계속의 추정,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거. 점유가 있으면은 그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가 있을 거라는 추정을 받는다는 거. 점유자니까 가지고 있겠다고 봐주는 거죠.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의 대상 동산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거.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이 적용되고 그 정도 하시고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의 범위 저놈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적법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은 본권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적법한 권은 소유권, 유치권, 질권과 같은 물권일 수도 있고 임차인이나 뭐 사용차주 그런 채권자일 수도 있고 동시행항변권을 가진 자일 수도 있다는 거. 권리 추적의 효과, 이익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인정된다. 제3자도 운용할 수 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 본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본권, 예컨대 소유권, 뭐 지상권, 전세권, 뭐 임차권 이런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라는 거. 무과실 요건인가 여부에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판례가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한다. 이때 이 과실 민법 총칙 파트 쪽에서 하고 왔습니다. 물권법 앞에서도 했는데 준정과실, 법정과실 모두 포함되고 법정과실에 준하는 사용이익도 포함된다라는 것. 과실을 취득한다.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뭐 그런 관계. 그다음에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청구권의 관계. 여기에 조금 판례가 좀 배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판례는 선의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이래 하고 있는데 과실수취권이 있는 선의점유자라면은
그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의 의미가 무과실을 의미하냐 아니냐, 그게 좀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판례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무효 취소될 때까지 뭐 소유자라고 믿고 사용 수익했다면 순위 점유자로서 과실 수취한다, 뭐 이런 입장.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래서 하면은 뭐 상당히 재밌을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되기 전까지는 뭐 순위 점주일 수 있겠죠.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까 만약에 했거나 뭐 또는 뭐 폭력 음비로 수취했거나 이런 경우라면은 과실 반환해야 되겠죠.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는 소재기 시부터 악의 점유로 본다니까 소재기 시까지 소급해 가지고 과실을 반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되겠죠. 다음에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그냥 뭐 내가 자주 예를 드는 것 중에서 그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뭐 바쁘게 이제 배를 딱 올리가 집에 온다고 가방에 책을 탁 넣고 와가지고 책을 꺼내고 공부하려고 딱 보니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열받아가 집을 던지는데 물통에 빠졌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려서 받아보니까 친구가 네 책하고 내 책하고 바뀌었다 이란다는 거지. 그때 물통에 빠진 책 건져서 갖다주고 자기 책 받아오면 되냐, 새 책 사줘야 되냐. 소유의사 있는 선의 점유였다면 그냥 물통에 빠진 책 건져서 갖다주면 된다는 거지. 그 중에 한 개라도 문제가 있다면 파주 점유이거나 또는 악의 점유인 경우에는 전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거.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점유자가 점유권에 기해서 비용을 들을 수 있겠죠. 친구 집에 가가지고 라디오를 훔쳐왔다. 라디오가 잘 안 돼가지고 수리하고 때 빼고 광내고 뭐 안에 부속품 좀 갈아치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잘 쓰게 되었어요. 훔쳐왔으니까 점유자는 될 수는 있어도 소유자는 안 되죠. 다른 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그때 주인이 돌려달라 한다는 걸 알고 그때 돌려줄 때 돌려주더라도 필요비, 유익비 일단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요거 했다가는 절도자로 고소당해가지고 처벌받는 거는 그건 별개의 문제고, 필요비, 물건 유지비용, 유익비, 물건 가치 증가비용. 유익비의 경우에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지출액 또는 증가액 회복자가 선택해서 상환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어쨌든 이 필요비, 유익비, 목적 물건에 들인 비용이기 때문에 유치권에 의해서 그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데 불법 점유자에게는 유치권 인정 안 한다는 거고 연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계약관계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권이 인정된다면 그 계약관계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권 규정이 적용될 것이지 점유권 쪽에 있는 비용상환 청구권이 적용될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냥 쭉 한번 비용상환 청구권 규정이 있는 것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권의 기이나 물권적 청구권 이야기합니다. 뭐 직접 점유자이든 간접 점유자이든 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점유 보조자는 물권적 청구권도 없고 물권적 청구권이 상대방도 될 수 없다. 저 앞에서 하고 왔습니다. 그걸 점유권에 기해서 한번 해보는 것이고, 점유권 쪽에는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쪽에 있는 규정 형식하고 약간 다르다는 거. 점유는 그 정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자력구제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유자는 점유 침탈하는 자에 대해서 방위 탈환할 수 있다라는 거. 왜냐면 국가 보호를 기다렸다가는 아예 보호받지 못하는 수가 발생한다는 거죠.
지금 도둑님이 물건 들고 도망가면은 쫓아가서 뺏어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뺏으러 갔다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수도 발생합니다. 현실적인 문제이고 법적으로는 쫓아가서 뺏어올 수 있다는 거죠. 도둑이 들 때 뭐 야 내 집에서 나가 뭐 자력 방해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력 방해하다가는 더 큰 걸 잃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문제하고 법적인 문제는 구별해라는 겁니다. 자력 방해권, 자력 탈환권이 있다. 점유권은 목적 물건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보호를 받는 것인데 준점유는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점유에 준해서 보호하기 때문에 준점유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그래서 점유권 그냥 빠르게 간단하게 봤습니다. 두 번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앞에 뭐 했고 오늘 했던 게 두 번 하기에는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고 왔습니다. 점유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소유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